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 출신 전재수 의원입니다. 윤석열 정부 첫 대정부 질문의 마지막 질문 순서입니다. 한덕수 총리와 국무위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3일간의 대정부 질문이 윤석열 정부가 거듭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한덕수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자, 총리님 고생 많습니다. 천만에요. 지역 불균형 문제에 공감하시고 계실 겁니다. 지역 불균형 문제. 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인 초광역 협력 전략하고 불경 메가시티에 대해서도 알고 계실 텐데요. 잘 알고 계시죠? 네, 말씀 들었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에서도 초광역 협력 전략하고 불경 메가시티 개성하고 발전시킬 그죠? 예, 그렇습니다. 초광역 협력을 새 정부에서도 새 정부의 지방시대 국정과제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 발전 시대를 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불경 메가시티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과제가 무엇입니까, 총리님? 제가 보기에는 약 30개 정도 선도 사업이 아마 올해 4월에 발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것은 반영하고 예비가 타당성 조사를 검토할 것은 검토해서 원활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30개 선도 사업이 있고 중장기 사업은 한 40개 정도가 있는데 가장 시급한 것이 일단은 내년도에 이 선도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국비를 확보하는 것인데 최근에 국비 확보 과정은 좀 어떻습니까? 제가 따로 지금 파악을 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산 기획재정부에서 모든 지금 사업을 놓고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 지자체 간의 협의를 통해 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사무를 개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사전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특별연합의회를 구성하고 청사 위치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자, 우리 총리께서 구체적으로 잘 파악을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잠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지금 불경 지자체 간의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 전에 정부에서 선도 사업을 관리했던 범부처 초광역 지원협의회가 있습니다. 네. 이전 정부에서 대통령과 총리께서 이 지원협의회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 차례 보고도 받고 챙겼다라는 말씀을 제가 아울러서 드리는데요. 우리 총리께서 지금 정부 출범한 지 2달 보름, 3달이 다 돼가고 있는데 이 협의에 대해서 한번 챙겨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7월 1일자로 새로이 선출된 단체장들이 지금 막 부임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조금 부산, 울산, 경남 이 신임 단체장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아직 충분히 검토가 지금 이루어졌다고 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그런 것들을 잘 봐가면서요. 연합회 구성이라든지 특별연합의회 구성이라든지 사무소 소재지 결정과 같은 것들을 하여튼 준비가 잘 돼서 내년 1월에 사무를 개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총리님, 이 범부처 초광역 지원협의회는 물론 이제 그 광역단체장들 의견도 중요하겠지만 그동안 이전 정부에서 총리실의 국무조정실장이 주재를 해가지고 협의회가 운영이 되어 왔고 여기에 각 시도의 실무자들, 국장, 과장급들 실무자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말하자면 이 협의회가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역단체장들의 임기가 7월 1일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챙길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조금 좀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는 그대로 가되 이 실무 단위에서 국조실에서 쭉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총리께서 조금만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이 문제가 저는 원만하게 잘 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마침 윤석열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채택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총리께서 이 협의회를 좀 이제는 점검을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당장 이제 내년도 예산안 이제 기재부에서 예산안 편성 작업이 마무리가 돼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각별히 좀 챙겨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박보균 우리 문체부 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고생 많습니다. 문체부 대통령 업무보고는 며칠 날 하셨습니까? 지난주 목요일 날 했습니다. 7월 21일이죠. 네. 여기 청와대 구본관 모형 복원하시겠다 보고를 하셨는데 대통령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그 문체부가 알아서 판단해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이 있긴 있었습니까? 제가 그 간략히 보고를 했습니다. 문체부에서 알아서 잘 하라. 네. 대통령의 발언이 그것이었단 말씀입니다. 네네. 예. 이건 누가 제안을 한 거죠? 이건 자연스러운 논의 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최초 제안자가 누굽니까? 장관님이신가요? 예, 대통령실인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 청와대는 문화예술과 대통령 역사가 예, 공간의 좋습니다. 상징성입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누가 제안을 건 했어요? 제가 했습니다. 우리 장관님께서 네. 장관님 제안을 하셨고 그러면은 이 대통령 보고 자료를 만들면은 대부분 이제 담당 해당 과 국 거쳐가지고 좀 검토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검토 과정에서 이 청와대 구본관 모형을 복원하는 문제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는 없었습니까? 네. 전혀 없었어요. 그 청와대 옛 본관의 그 복원은 옛날 그 조선 총독 관저를 보관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청와대 본관은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이승만 대통령 이래 역대 대통령 43년간 대통령 집무 공간으로 사용됩니다. 그 대통령 집무 공간이 어떤 모양을 갖췄는지를 미니어처로 작은 모형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 미니어처 제작 컨셉은 조선 총독관저의 외형을 모델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집무실 43년간 대한민국의 격동기에 리더십이 분출했던 장소를 어떻게 생겼는지를 미니어처로 만드는 그런 컨셉입니다. 청와대 관람객들도 1993년에 철거된 옛 본관의 대통령 집무실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런 궁금증과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옛 본관의 대통령 집무실을 미니어처로 제작하는 예, 우리 문제가 장관님께서 자연스럽게 논의됐습니다. 장관님께서 그 부분은 강조를 하고 싶으실 텐데 그러나 죄송하게도 대통령 업무 보고 내용에도 구본관이 1939년도 준공이 됐고 그리고 이것은 조선 총독이 쓰기 위한 관저로 준공이 됐고 9명의 조선 총독부의 총독이 9명이 있었던 건 아시죠? 네, 9명 중 3명이 그중에 요 관저에 몇 명이 39년도 준공되고 난 뒤에 몇 명이 3명이 기각한 내용도 아시고 네, 계시죠? 3명이 이 부분도 대통령 업무 보고 내용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예. 부분도 들어가 있지만 적어도 9명의 조선 총독부의 총독들이 있었고 그중에 3명이 여기 네. 기각을 했는데 근데 이런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업무 보고를 하는데 문제 제기한 문체부 공무원들이 한 명도 없었단 말입니까? 한 명도 없었어요. 이런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것이 조선 총독 관저를 복원하거나 조선 총독 관저를 모델로 삼는 컨셉이 아닙니다. 장관님, 43년간 우리 제가- 대통령들이 예. 사용했던 예. 건물 이제- 그리고 1993년에 헐린 그 건물에 대해서 미니어처를 작은 공간으로 만든 겁니다. 우리 컨셉이
조선 총독 장관님, 관저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예, 아닙니다. 그거는 문체부를 통해서 여러 해명 자료, 보도 자료도 이제 나왔고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예. 제가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박근혜 정부에서 문체부 공무원들이 부당한 지시라든지 또 이게 알 수 없는 어떤 체계로 매우 힘들어했고 상처도 많이 받았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문체부에 공문도 받아보고 담당 과장이나 국장 우리 사무실에 보고도 하고 세세하게 꼼꼼히 좀 따져보고 예. 했더니 이 박근혜 정부에 있었던 이런 일이 반복될 그런 소지가 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 불길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세세하게 이 자리에서 우리 장관님께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우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도 지금 문체부 관계자가 처음에는 이 원형의 2분의 1, 3분의 1 복원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또 미니어처라고 그랬다가 해명 과정에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장관님께서 기본적으로 이 청와대 구본관 조선 총독부의 이 관저, 총독의 관저를 왜 굳이 복원을 하려고 하는지 그게 조선 총독 관저가 아니고 43년간 이승만 대통령, 아니 그러니까 그다음에 노태우 대통령 윤보선, 때까지 박정희 뭐 이런 대통령들이 우리 리더십들이 격동기의 우리 역사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리더십이 자 장관님 분출했던 그 장소를 예. 미니어처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 그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장관님. 예. 근데 청와대 관람하는 많은 분들이 1900 그러니까 2030 말씀을 93년에 하셨던데, 그 그러니까 우리 청와대 옛 장관님께서 공간이 어떻게 2030들이 생겼는지를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30들이 되게 궁금해하는 2030 젊은이들이 많더라. 그래서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 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노라라고 이제 여러 군데 이제 말씀을 하셨던데 그거 10배 이상으로 분노하는 2030 젊은 청년들이 많다라는 의견을 제가 장관님께 전달해 드립니다. 자, 장관님, 이 구본관이 언제 왜 철거됐는지 알고 계시죠? 네,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제가 청와대 출입 기자를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철거되는 과정을 알고 계실 테고 그러면 일제가 이 조선 총독 관저를 왜 하필이면 이 그 북쪽 높은 땅에다가 그 준공을 했는지 건립을 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한 말씀만 해보시죠. 그 우리 조선 정기를 말살하기 위해서 지어진 건물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건물이 정부 수립과 함께 우리 역사에 편입이 됩니다. 조선 총독이 쓰던 거는 6년입니다. 우리 대통령들이 사용한 시점은 43년이고 그 시절에 산업화와 민주화에 위대한 역사가 쓰여졌습니다. 그 공간을 미니어처로 만드는 게 저는 청와대 역사, 대통령 역사를 완성시키고 완성도를 높이는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일제가 일본 제국주의가 1939년도에 구본관에 조선 총독 관저를 건립을 했는데 북쪽 높은 땅에 총독 관저를 지으면 남쪽에 있는 총독부 건물 그리고 조선 왕조의 상징인 경복궁을 완벽하게 눌러버릴 수 있다라는 의도와 생각, 계산하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근데 조선의 전기를 완전히 끊어버리겠다는 일본 제국주의의 야욕이 그대로 깃들어 있는 말하자면 오욕의 건물이었기 때문에 김영삼 대통령께서 철거를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 철거 과정은 어떻게 철거를 했는지는 알고 계세요? 네, 잘 알고 있고요. 말씀 한번 또는 해보시죠. 정기 우리의 그 조선의 정기, 우리 역사를 말살하려는 건물이지만 그 건물에 우리 대통령, 역대 대통령들이 들어가서 43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사용했고 그때는 2층에 집무실과 관저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생겼는지 그걸 보여주자는 겁니다. 조선 총독부의 외관을 미니어처로 만드는 게 아니라 야, 그 건물을 절개를 해서 알겠습니다. 단면을 보여주는 장관님, 겁니다. 그러면 이 구본관 축소 모형 미니어처 좋습니다. 이게 원래 제작돼 가지고 전시가 되다가 전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미니어처 이미 있습니다. 이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 줄 알고 계십니까? 네, 네.
어디에 그렇지만 보관, 이거는 어디에 보관되고 형태를 있습니까? 다른 형태로 아니 그러니까 어디에 보관되어 있죠? 지금 이거는 대학의 도서관에도 일부 대학에도 있고 옛날에 그 청와대 분수 옆에 사랑방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채. 네네, 거기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보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미니어처로 이미 제작이 되다가 더 이상 전시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 또 만들어서 하시겠다? 그거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청와대 안에 청와대 옛 본관의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 절병통이라는 조그만 거 하나 있고 그 건물이 어떻게 생겼고 저는 그 우리 단면이 어떻게 장관님의 생겼는지 순수한 의도와 뜻을 저는 믿고 싶습니다. 네. 그러나 장관님께서 문체부 장관으로 내정이 되시고 임명되는 과정,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언론과 우리 국민들이 우리 장관님에 대해서 어떤 우려를 하고 있는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관님의 그런 의도와 그런 뜻은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합니다만 그 장관님의 말씀을 듣는 국민과 언론들은 고지고대로 믿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너무 일방적으로 제가 말씀을 제가 좀 말씀을 하셔갖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잠시만 한번 제가 좀 이따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철거가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이 김영삼 대통령께서 이 구 본관이 일본 제국주의의 야욕이 깃들어 있는 오욕의 건물이었기 때문에 이 구 본관을 철거할 때 있잖아요. 기왓장 한 장까지 철저하게 부숴가지고 그리고 그 부서진 돌과 자재를 지하에다가 묻어버렸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것은 일본 제국주의의 말하자면 저는 의도와 이 오욕으로 점철된 건물이었기 때문에 김영삼 대통령이 민족 정기를 바로잡고 국민의 자긍심을 살리기 위해서 철거를 한 겁니다. 그것이 2분의 1 모형으로 복원을 하든 3분의 1 모형으로 복원을 하든 미니어처로 복원을 하든 이전에 해가지고 사랑채 지금 전시를 하다가 사랑채 보관하고 전시를 하고 있지 않는데 굳이 장관 임명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논란과 의심을 받았던 우리 장관님께서 왜 이걸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왜? 이미 역대 대통령들이 거기를 쓰면서 일제의 오욕의 역사를 지우고 대한민국을 위대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건물 자체에 죄가 있는 거 아닙니다. 그 건물에 일제시대가 우리 민족의 정기를 말살하기 위한 그 건물을 역대 대통령들이 43년간 살면서 우리를 위대한 대통령 정말 제가 지금 그걸 역사로 장관님으로부터 지금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는데 더 들어야 됩니까? 제가 하나 더 예, 더 들어야 아까 되면 저 말씀하십시오. 말씀드렸는데 예. 저는 국민 훈장을 받았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대한제국 공사관 일제의 악랄한 음모에 의해서 뺏긴 그 공사관을 추적해서 그 공사관을 되찾아 갖고 저의 공적에는 우리 역사의 주권을 되찾은 사람으로 했습니다. 장관님 그렇게 이 자리는요, 말씀하시지 마시기 국민들께 우리 장관님 그렇게 자랑스러운 장관님의 개인사를 말씀하시는 자리가 아닙니다. 아니 지금 그런 말씀을 비슷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장관님께서 국민 통합을 자주 말씀을 하시던데 좋습니다. 우리 장관님의 생각과 문체부 공무원들의 생각, 국민들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다른 생각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장관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장관님 청와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리 장관님께서는 청와대를 문화복합 공간으로 활용하겠다. 7월 4일날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네. 말씀을 하셨고 아울러서 대통령실과 문화재청 그리고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정밀하게 진행해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제가 쭉 내일 상임위가 있으시니까 내일 네, 들어가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